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선을 배운 이유가 이 온대저기압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거든. 온대저기압. 자, 말 그대로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어디서 만들어지냐?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다 이거야. 그지? 저기압이야.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져.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씨. 잠깐만. 그래서 이제 뭐 생성되는 장소, 뭐 장소라고 해야지, 그죠? 우리나라 같은 이제 온대지방 내지는 그 뭐라 그래? 우리 1학년 때 대기대수난 배웠다면 위도 60도 부근을 한대 전선대라고 하거든. 우리 지난 시간에 전선 배웠으니까 위도 60도 근처는 위도 30도 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하고 그 위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전선이 만들어진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대 전선대를 하는데, 그래서 온대지방이나 이런 한대 전선대에서 바로 이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져.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온대저기압의 특징은 우리가 앞서 전선을 배운 이유야. 이 온대저기압 이 그림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전선을 동반합니다. 전선을 동반해.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동반해. 자, 그 다음에 이 온대지방,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도 그러니까 30도에서 60도 사이거든. 뭐 60도까지 이제 만들어지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편서풍 지대에서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지? 뒤에 가서 이제 일기기호 얘기하겠다만, 얘들아, 바람은 불어오는 쪽 방향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편서풍이 됐건 서풍이 됐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인 거야.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은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얘도 그래서 전선을 동반하면서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도 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 그 에너지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에너지원. 자, 지금 여기 띄워놓은 그림이 온대저기압이 생성돼서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거거든. 자, 지금 요 순서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이제 소멸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전선 기호로 따지면은 일종의 정체전선 기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하고 위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 그럼 니는 알겠지만 차가운 공기가 뭐 하려고 하냐? 밀도가 커서 얘가 내려오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요 그림상에서 여기 지금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지. 아래 따뜻한 거, 위가 차가운 거가 있는데 차가운 놈은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놈은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 전선이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온대지방이면 편서풍이 예를 들어 이렇게 불거든. 그러면 이 온대저기압 자체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서쪽으로는 한랭전선, 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에너지원이 뭐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려고 하거든.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게 운동 에너지를 바뀌어서 이제 막 회전하고 이동하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 거기 페이지에, 그지? 페이지에 1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얘가 뭐라고 보면 된다? 얘가 북태평양 기단이고 얘가 오호츠크 기단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장마전선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둘이 만나. 그러다 보면 이제 오호츠크 기단이 내려오고 북태평양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 그 상층 대기, 거기 보면 상층 대기의 파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그 공기 어떤 파동으로 인해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전선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한랭과 온난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그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만큼이 바로 그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에너지원이 되겠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거기다 줄거놓으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편서풍의 영향으로 말이야.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자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이동을 하면 자 서쪽에 한랭전선, 동쪽에 온난전선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우리 앞에서 전선에서 배웠지. 누가 속도가 더 빨라? 한랭전선이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 봐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겹치는 뭐가 만들어져? 회색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회색전선이 더 짙어지는 거지. 점점점 겹쳐지니까.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야? 그 온대저기압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온대저기압의 어떤 일생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는 치사하게 이 그림 섞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그림도 좀 잘 봐둬야 되겠다. 처음에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에 의해서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그 위쪽 공기의 어떤 파동에 의해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그 정체전선이 분리가 돼서 한랭과 온난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걔가 이제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다 보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따라잡으면서 회색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온대저기압이 소멸이 된다 이거야. 뭐 생성 과정, 일생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건 그 온대저기압. 보통 이제 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온대저기압에서 어떤 날씨,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날씨. 자, 그리고 뒤에 열대저기압 태풍도 똑같다만 니네 이 온대저기압의 세력이 강하다, 저기압의 세력이 강하다 혹은 뭐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다 이런 말 나오거든. 온대저기압이건 열대저기압이건 세력이 강하잖아. 그럼 저기압은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세력이 강한 거야. 고기압은 반대로 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지. 그래서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 물어보면 이 중심부에 기압을 보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요 그림. 자, 요거거든, 요거.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 그래서 온대저기압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저기압, 그지? 저기압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 근처에 저기압이 만들어졌으면 편서풍이 지금 이렇게 불 테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쪽에 한랭, 동쪽에 온난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각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는 한랭과 온난을 각각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한랭 전선은 그 이동하는 방향 뒤쪽으로 차가운 공기, 앞쪽으로 따뜻한 공기 있었고, 온난 전선이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동하는 쪽으로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A, B, C 지점이 있다고 하자. 거기를 우리가 단면을 옆에서 본다고 치면 단면을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이런 모습. 그래서 요 A 쪽은 여기가 지금 한랭전선인 거지, 그지? 여기가 한랭전선. 여기가 지금 온난전선인 거거든. 그 얘네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야. 이동하는 상황. 그지? 이동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을 때 얘네들 A, B, C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되냐 지금 요거거든. 자, 밟아. 저기서 날씨. A 지역의 날씨는 어떻게 되겠어? 자, A 지역은 지금 보면은 한랭전선이 이동하는 쪽이 뒤쪽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한랭전선 생각해보면 한랭전선은 뒤쪽으로 뭐가 만들어져?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뭐야? 소나기가 오거든, 좁은 지역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A 지역은 좁은 지역에 뭐야? 소나기가 내리고 있을 거다. 그죠?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거고, 지금 그 다음에 공기가 차가우니까 기온은 조금 낮은 상태일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있는 B 지역은 어떻지? B 지역은? 야, B는 지금 여기잖아. 가운데 봐봐. 따지면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구름도 없이 맑은 지역이거든? 그래서 B 지역은 맑고 따뜻해. 지금 날씨가 맑고 따뜻해. 그러니까 당연히 기온은 현재 높은 상태가 될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지? 야, C는 지금 여기가 온난전선이니까 온난전선의 앞쪽이거든? 그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온난전선은 앞쪽으로 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온다면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온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현재 C 지역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비, 이슬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온도 좀 낮은 상태일 거야. 차가운 공기니까. 그럼 문제는 날씨가 이제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중요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여기.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상에서 만약에 여기 뭐 도쿄라고 해보자, 도쿄. 그러면 도쿄의 현재 날씨는 뭐야? 현재 요 날씨거든? 맞지? 도쿄는 C가 있는 쪽이니까 도쿄의 날씨는 현재 이 날씨와 거의 비슷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온대저기압이 편서풍 때문에 어떻게 돼? 일로 이동하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B라고 표시된 요 부분이 도쿄에 오게 되면 도쿄의 날씨는 어떻게 돼? 이렇게 변하겠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온대저기압이 더 옆으로 가면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도쿄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도쿄의 날씨는 A가 되겠지. 자, 무슨 얘기냐? 저렇게 그려져 있을 때 A, B, C 각 지역은 요런 날씨인데 온대저기압이 지나감에 따라서 날씨는 요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지역의 날씨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간다고요. 알겠니? 자,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것은 편서풍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랬고 그 결과 날씨가 변하는 거. 날씨 변화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가게 된다. 이 그림상에서.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바람을 표시를 안 했는데 우리 왜 지난번에 전선 얘기할 때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가 불다가 통과하고 나면 북서가 분다 그랬잖아. 그 여기서 나와. 야, 얘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우리 북반구 저기압에서는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공기들이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거든. 그래서 보면은 지금 A 지역에서는 현재 북서풍이 분다고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 그 다음에 지금 B 지역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서풍이 불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C 지역은 지금 보면 어때? 이렇게. 요거 그냥 외우기만 해도 됩니다. 일단 얘 남동풍이 불지. 그러니까 봐봐. 현재 내가 C 지역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B 지역의 날씨가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바람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야. 그 다음에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는 건 뭐야? 이게 봐봐. B 날씨에서 A 날씨가 되려면 한랭전선이 나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은 남서에서 북서로 바람이 바뀐다 그랬지?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날씨 A 부분, B 부분, C 부분의 날씨가 각각 이렇게 되는 거고 온대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서 날씨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가게 된다. 왜?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는 동쪽 날씨로부터 서쪽 날씨로 변해가게 되는 거야. 온대저기압 기준으로.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는 요 날씨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 뭐 이제 부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봐라. 특히 여기 이쪽에 온대저기압이 있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상태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예를 들어서 나 쪽으로 온다고 해보자. 그러면 특히 내가 지금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지. 야, 잘 봐.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으면 내가 올려다 봤을 때 구름의 높이가 어떠니? 온난전선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구름이 굉장히 어때? 높지? 맞아?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오면. 내가 올려다본 구름이 아까보다는 낮아지거든? 맞아? 여기다 하나 써놔봐. 그래서 온대저기압에 있는 이 온난전선이 접근할수록 그 떠있는 구름의 높이가 구름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구름이 점점 낮아지면 온난전선이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온난전선이 뭐 온대저기압에 있는 온난전선이건 아니면 그냥 온난전선이건 멀리 있으면 내가 올려다본 구름이 굉장히 높다 그랬지. 야, 구름이 높이 떠 있다라는 거는 높은 하늘에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지. 물방울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태양을 올려다보면 태양 주변이 그 물방울에 햇빛이 반사돼 갖고 동그랗게 보이거든. 햇물이라 그래. 햇물이. 햇물이나 달무리가 보여. 알겠니? 온난 전선이, 그러니까 니네 문제 풀 때 햇물이 달물이 이런 말 나오면 그 온난 전선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 뭐가 보인다고? 햇물이, 달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 태양 주변을 이렇게 뿌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물방울이 많아서 햇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거든. 그걸 햇물이라고 하는 거고, 달물이라고. 밤에는 달물이라고 하는 거지. 보름달을 보는데 예를 들어 보름달 주변이 뿌옇게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보여. 그럼 그거 달물이야. 그럼 왜 그런 거야? 그럼 높은 하늘에 지금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온난전선이 나한테 가까이 온다. 이슬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것도 준수야. 써놔라. 교재 없다. 그냥 가만히 들으면 안 그래도 지금 식사도 하셨는데 뒤지게 졸립겠지, 그지? 잘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온대저기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선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에서 또 하나 얘기할게. 자, 온대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서 통과하는 동안 또는 지나가는 동안 풍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풍향 변화. 풍향 변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서 있어. 그런데 내가 서 있는 북쪽으로 온대저기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한랭이고 온난인데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내가 서 있는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럼 그때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거든. 야, 온대저기압이건 뭐건 간에 저기압이잖아. 맞아? 그럼 바람은 무조건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잖아. 잘 봐. 온대저기압이 예를 들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 그럼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게 되거든. 물론 직선은 아니겠다만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이 여기가 되면 내가 있는 곳은 여기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이 일로 가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거거든. 온대저기압이 나의 북쪽으로 지나가거나 혹은 나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동안의 풍향은 점점점, 야,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분다니까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있는 곳에 북쪽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을 온대저기압이 관통해서 지나갈 때는 풍향이 시계 방향 변해. 시계 방향 변해. 얘도 봐봐.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 서 있는데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람 불다가 좀 있으면 이렇게 불 거고 좀 있으면 이렇게 불 테니까 시계 방향 변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지적 혹은 관측하는 곳의 북쪽으로 온대저기압이 지나가거나 관통해서 지나갈 때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남쪽으로 지나가고 있어. 자, 온대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관측하는 장소 또는 뭐 관찰자가 있는 아래쪽으로 지나가. 야, 여기 저기압이야. 여기 저기압이면 바람 이렇게 불 거 아니야. 여기 지나갈 땐 이렇게 불 거 아니야. 여기 지나갈 땐 이렇게 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풍향이 이렇게 반시계로 변해가지. 자, 온대저기압이 관측 장소의 남쪽으로 지나갈 때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온대저기압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온대저기압 살펴봤으니까 뭐 살펴봐야 돼? 열대저기압 살펴봐야 되겠지, 그지? 말 그대로 이제 열대저기압은 열대 지방에서 생성되는 저기압. 니네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준수 이거 적었어? 자, 열대저기압 얘기합시다. 열대저기압. 자, 온대저기압과 달리 열대저기압은 열대 지방에서 생성되는 저기압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열대저기압 중에서도 자, 온대저기압이건 열대저기압 이제 바람이 불 거 아니야. 중심부를 향해서. 그지? 그럼 그때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되는 애들을 배우는 거야. 자,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큰 바람. 그래서 태풍이라고 해. 태풍. 태풍.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태풍은 열대저기압 중에서도 이런 애들을 태풍이라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열대저기압을 배우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풍은 열대저기압이 맞지만 모든 열대저기압이 태풍이다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대저기압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태풍만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봐. 니네 이 태풍이 지역에 따라서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거든. 자, 일단 좀 이따 또 얘기해.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위도로 따지면 5도에서 뭐 한 15도 사이 요 지역에서 생겨.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북태평양의 위도 5도에서 15도냐, 대서양의 5도에서 15도냐, 인도양의 5도,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장소에 따라서 얘를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 태풍은 뭐야?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졌을 때 보통 태풍이라고 하고, 니네 인도양에서 만들어진 뭐라 불러? 인도양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태풍이란 말을 대신 사이클론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에서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뭐라 불러?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예를 들어서 저 남반구 호주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뭐 윌리윌리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발생 장소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하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태풍만 알면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생성 장소로는 이제 위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바다야, 바다. 열대 해상이야, 열대 해상. 자, 그런데 봐봐. 어쨌든 열대적이야. 우리가 열대지방 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야? 적도지. 자, 적도는 위도로 몇 도야? 준수야, 위도로 몇 도야? 적도 0도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 태풍은 적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적도에서는 왜 생성되지 않을까? 니네 알다시피 온대저기압도 그렇고 회전을 해야 되거든? 회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향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적도는 뭐가 없어? 전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향력이 0이어서 그래. 그래서 적도에서는 생기지 않고 적도보다 조금 위에서 생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 또 바다에서 생겨. 그 이유는 뭐냐? 자, 태풍은 온대저기압과 달리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요. 전선이 없어. 대신에 그 자체로 뭐야? 강력한 바람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를 뿌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자, 태풍의 에너지원. 이것 때문에 바다에서 생기는 거야. 자, 구름이 이제 어마어마한 구름이거든. 그지? 인공위성에서 당연히 보이고요. 그 직경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경우도 있으니까 몇백 킬로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구름이거든. 자, 구름이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수증기가 뭐야? 응결하면서 구름이 형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바로 그 바다에서 공급받은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하는 열. 그래서 그거를 응결열 또는 수문열 또는 뭐 잠열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태풍은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돼.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뭐야? 그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한 열에서 태풍의 세력이 점점. 그래서 얘가 처음에 바다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다를 따라 이동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걔가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주변 육지에 올라가서 바람 불게 하고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고 나면
육지에서는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세력이 확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육지에 상륙하기 전까지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열대해상이니까 뭐 수온으로 따지면 한 25도 이상 되는 뜨거운 바다지. 뜨거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왜? 수증기를 일단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받을수록 뭐다? 강해진다. 세력이 강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위도 5도에서 15도 사이로 따지면 이게 이제 무역풍지대라고 하거든. 무역풍지대. 무역풍지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작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태풍이 이제 요런 구조야.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태풍을 보면은 이 직경이 어마어마하고요. 어마어마하고 이제 가운데가 굉장히 저기압이다 보니까 얘가 뭐야? 계속 이제 회전하면서 그지? 이 중심을 모여들게 되지? 모여들어서 겁나게 상승합니다. 겁나게 상승해. 자, 일단 얘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바다 수면 위에서 아랫부분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을 향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 들어간 다음에 저기압에서 상승하겠지?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걸 따라서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게 거의 대륙권 끝까지 가지. 근데 태풍은 이 가운데가 워낙 기압이 낮아. 자, 잘 봐. 그래서 일단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공기가 모여든 다음에 상승을 하지. 자, 잘 봐야 돼. 그럼 상승해서 저 꼭대기에서는 얘네가 주변으로 어떻게 돼?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버려. 이 맨 윗부분에서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말이야. 여기가 워낙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돼? 다시 공기가 약하게 그 저기압 쪽으로 하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야, 상승할 때는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서 막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지만 가운데는 어쨌든 약하게 하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던 구름도 사라지겠지? 그래서 마치 위에서 보면 눈처럼 이렇게 바람도 잠잠하고 맑은 구역이 나타나는데 그걸 태풍의 눈이라 그래. 자, 지금 내가 잘 봐라.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 밑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운 저기압처럼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들어가지. 근데 태풍 윗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오히려 그렇게 상승한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밑바닥하고 윗부분하고 회전 방향이 서로 달라. 그리고 그렇게 상승한 공기는 약하게 하강 기류에서 다시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잠잠하고 맑은 구역이 나타나게 된다. 그걸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죠? 뭐 그걸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이런 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그려. 해봐. 뭐 보통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자, 다시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모여들어서 상승한다. 상승한 애들이 약하게 중심부에선 하강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뭐다? 태풍의 눈이라는 구역이 나타난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하고 이 위에 부분이 서로 회전하는 방향 다르다 그랬다. 밑에 부분은 우리가 배운 저기압에서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모여드는데 윗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올라간 공기가 발산하거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발산해버립니다. 그 차이도 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중심부는 이렇게 약하게 하강기로 생겨서 태풍의 눈을 형성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 직경이 한 뭐 몇백 킬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이 가운데 이제 태풍의 눈을 기준으로 말이야. 자, 요 가로축을 거리라고 할게. 거리. 여기가 이제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이야. 당연히 얘가 저기압이니까 기압은 어디가 제일 낮아야 돼? 바깥에서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낮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걸 우리가 여기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준수야. 일단 요 단면상으로는 이제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기압을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태풍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야 돼. 맞아? 자, 그 다음에 태풍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린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니네 실제로 뒤에 가서 이제 기호에 나오지만 태풍을 등압선이라는 거로 그리면 등압선이 겁나 촘촘해. 자, 그러니까
중심부로 갈수록 풍속이 어떻게 되겠어, 태윤아? 점점 세지는 거야. 태풍의 중심으로 가서 점점 세지다가, 자, 태풍의 눈에서는 어떻다 그랬지? 바람이 잠잠해진다 그랬지? 약간 뭐 이런 식의 분포를 보여. 우리가 풍속을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풍속을 나타내 보면 이런 식이야.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오히려 풍속이 거의 0에 가깝고요. 어쨌든 태풍의 눈을 벗어나면 이게 마치 장벽처럼 딱 구분이 돼 있거든. 희한하게. 태풍의 눈만 딱 벗어나면 바람 졸라 센 거야. 거기서부터 또 이제 멀어질수록 풍속이 약해져. 자, 그 다음에 얘가 바다를 따라 이동한다 그랬잖아. 해봐. 그럼 여기 밑에가 해수면일 거 아니니? 준수야. 이쪽으로 저기압 중심을 할 공기가 바람이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바닷물도 그 중심 쪽으로 계속 모여들겠지? 해수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면이. 당연히 중심부로 갈수록 해수면은 어때야 돼? 높아지겠지. 그제?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너 되게 손이 프리하다. 너 나중에 검사한다. 내가 필기 안 돼 있으면 알아서 해. 학교 프린트 지금 들여다보지 말고 내 설명을 잘 들어. 그리고 학교 프린트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걸 얘기하셨는데 선생님 얘기해 주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내가 걸러내든지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그지? 해수면 그래서 니네 태풍이 이제 육지 쪽으로 가까이 오잖아. 야,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 어떻지? 소위 말하는 밀물과 썰물이 잘 나타나잖아. 자, 밀물일 때 해수면이 높아지지. 그런데 그 와중에 자,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만조라 그래.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져서 바다가 저 멀리 가 있어. 그럼 그 간조라고 하는데 자, 지금 밀물이야. 그래서 만조가 되는데 하필 태풍까지 와. 그러면 태풍이 가까이 올수록 해수면이 어떻게 돼? 높아지잖아. 안 그래도 만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 있는데 태풍까지 오면 더 높아지겠지? 파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해일이라 그래. 해일. 폭풍 해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태풍의 중심부로 갈수록 어떻다? 해수면이 높아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말이야. 이 풍속 그래프에서 말이야. 약간 좌우 대칭적이기는 한데 봐라. 풍속이 가장 셀 때가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좀 다르지. 최대 풍속이 좀 다르지.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이렇게 최대 풍속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쪽을 위험반원이라고 하고 최대 풍속이 여기보다는 좀 낮지. 여기는 이제 안전반원이라고 불러.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태풍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랑 그러면 그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뭐 기압이나 풍속이나 해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니?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태풍이 말이야. 태풍이 잘 들어. 그 위도 이제 5도에서 15도 사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니네 1학년 때도 그 대기대순환 배웠다만.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적도야. 여기가 조금 더 크게 그릴까? 자, 여기가 위도로 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라고 합시다. 대기대순환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슨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무슨 바람이 불어? 준수야. 무슨 바람이 불어? 무역풍. 그렇지. 자, 특히 북반구에서는 이게 북반구라고 하면 북반구라고 하면 북동무역풍이 불어. 그러니까 무역풍이 어떻게 부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거든. 이런 식으로 불어.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뭐 어떻게 불어? 뭐가 불지? 아까 온대저기압 얘기했잖아. 편서풍. 그지? 편서풍에 의해서 어떻게 부냐면 이런 식으로 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봐.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 0도하고 30도 사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지?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저기압이니까 얘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냐?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면서 얘는 이렇게 무역풍지대를 거스르면서 진행을 해. 알겠어? 무역풍이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태풍 자체가 이렇게 무역풍을 거스르면서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겠냐, 느리겠냐? 느리겠지. 그러다가 얘가 30도 부근을 가면 이 태풍이 방향이 변해. 그래서 태풍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거든.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는 태풍이 자 이렇게 이동하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그지? 약간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을 해. 알겠어? 포물선 궤도를 이동을 하게 된다. 그지? 이동을 하게 돼. 포물선 궤도로. 그럼 그때 잘 봐. 무역풍지대를 지나갈 때 잘 보세요. 태풍이 지금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잔 말이야. 여기를. 아 미안하다. 이거 무역풍 방향을 잘못 그렸지. 북동무역풍이면 이렇게 불면 안 되지. 미안해. 북동무역풍이니까 어떻게 불어야 돼? 이렇게 불어야 되군.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불어야 돼. 이렇게 불어. 그러면 자 어쨌든 무역풍 이렇게 거스르면서 가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방향 이 오른쪽 절반 부분을 봐봐. 태풍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무역풍도 이렇게 불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무역풍이라는 바람의 방향이 같다 보니까 바람이 빨라져. 반면에 이쪽은 어때? 이쪽 절반은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데 무역풍 이렇게 부니까 약간 바람이 서로 부딪히거든. 바람이 조금 약해져. 자, 그래서 이 태풍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 절반은 바람이 좀 세지거든.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위험반원이라 불러. 위험반원. 반면에 여기 왼쪽 절반은 어떻다? 태풍의 회전 방향하고 무역풍의 바람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바람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안전반원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잘 봐. 30도 부근 가면 태풍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지? 자, 그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향점이라 그래.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 전향점이 되기 전까지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런데 전향점을 지나서부터는 여기 봐봐.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하고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거든? 그래서 속도가 얘가 빨라져. 전향점을 지나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 그럼 이때도 여기 봐봐. 자, 이때도 여기 절반을 봐봐.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 편서풍의 방향 어때? 같아.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빨라져.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험반원. 여기는 어때? 여기? 회전 이렇게 하잖아. 근데 편서풍 이렇게 불잖아. 그치? 바람이 좀 약해져요. 안전반원. 자, 결론은 태풍이 무역풍지대를 지나든 편서풍지대를 지나든 무조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바람이 세져요. 무슨 반원? 위험반원이라고. 알겠니? 자, 위험반원이 뭐라고? 무조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절반, 오른쪽 반원을 우리가 위험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왼쪽 반원은 이제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안전반원은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반원을 안전반원이라고 한다. 바람이 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 태풍이 일단 바다를 따라 전체적으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제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데, 바다를 따라 이동할 때는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거야. 야,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주도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필리핀 남동쪽 또는 뭐 괌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태풍들이거든. 야, 봐봐.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풍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느냐 혹은 이렇게 올라오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산이 있어. 부산이 있는데 태풍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어. 이 경로로. 그러면 부산은 안전반원 쪽에 위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좀 약해지지.
근데 만약에 태풍이 이 경로로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 부산이 태풍의 위험반원 쪽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 A 경로하고 B 경로. 자, 어떨 때가 부산의 피해가 더 큰 거다? B일 때가. B의 경로로 올라왔을 때가 더 크다 이 말이야. 피해가. 왜? A 경로일 때는 부산이 안전반원 쪽에 위치하지만 B 경로로 올라오게 되면 위험반원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B의 경로처럼 바다를 따라 올라오면서 태풍이 점점 강해지다 이렇게 육지를 통과하지. 육지를 통과하면서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해. 비를 뿌려. 근데 육지를 지나가는 동안 수증기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못 받으니까 육지를 관통하고 나면 세력이 급격히 어떻게 된다? 약해집니다.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 저기압은 세력이 강한 게 어떤 거라고?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거라 그랬지? 그럼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진다는 얘기는 기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비 많이 뿌리는데 수증기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통과하고 나면은 얘가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뭘로 변하냐면 온대 저기압으로 변해. 그럼 이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봐. 만약에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동해바다 가면 이거 바다니까 다시 세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수온이 어때? 적도에 비해서 수온이 낮지. 그러니까 세력이 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지를 통과하고 나면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태풍이 소멸이 된다. 물론 A의 경로로 가더라도 이제 고緯도로 이동하게 되면 수온이 낮아서 수증기 공급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궤도는 일단 포물선 궤도를 보통 그리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오른쪽 반원을 위험반원, 왼쪽 반원을 안전반원이라 한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도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더라. 있더라 하는 얘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태풍에서도 또 그게 있어. 아까 온대저기압과 마찬가지로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이 내 관측 장소 또는 내가 있는 곳 근처로 지나갈 때 풍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풍향 변화. 자, 태풍이 통과할 때 근접 시, 근접 또는 통과 시 풍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해봐. 내가 여기 서 있어. 근데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자, 태풍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 자,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거야? 태풍의 위험반원 쪽에 있는 거야? 안전반원 쪽에 있는 거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무조건 위험반원이라 그랬지, 준수야. 이제? 그럼 내가 지금 위험반원 쪽에 있잖아. 그럼 내가 위험반원 쪽에 있을 때 태풍이 지나가면 내가 있는 곳에서 풍향. 자, 이거 똑같아. 여기 저기압이지. 이게 계속 저기압일 거거든? 그러면 자, 태풍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 저기압을 향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불겠지. 그 다음에 태풍이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 불겠지. 태풍이 여기 있을 땐 이렇게 불어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야, 풍향이 어떻게 변해간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자, 내가 해봐. 위험반원 쪽에 있으면 풍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슨 방향으로 변해간다?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응?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알겠니?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자, 태풍인데 이번에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태풍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안전반원 쪽에 있는 거지.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이쪽에 있으면 안전반원 쪽에 있는 거 아니야? 야, 풍향 어떻게 돼?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바람.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태풍이 여기로 올라오면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가더라. 자, 내가 안전반원 쪽에 있을 때는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라는 거. 그래서 온대저기압이나 이 열대저기압,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요거를 꼭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되잖아. 이제 위험반원, 안전반원만 알면, 그리고 얘네가 저기압이라는 것만 알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교재 없는 거는 꼭 써놔야 되겠지. 이건 교재 아마 없는 걸로. 거기 나와 있다. 그치? 거기 보면은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에서의 풍향 변화, 그래서 나와 있지. 위험반원 쪽에서는 풍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전반원, 시계 방향은 변하고, 안전반원 쪽에서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앞서 얘기한 온대저기압하고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 태풍의 특징을 비교한 표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두시면 되고, 이거 북반구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다. 이제 태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어차피 뒤에 그 일기 기온은, 악기상 이거는 오늘 얘기는 다 마무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풀 건데, 니네 페이지로 저기 어디야?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가 온대저기압하고 관련된 그 기본 체크 문제가 있거든? 자, 요거 선생님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잘 모르겠는 거 그냥 넘어가면서 풀면 돼. 내가 하나씩 보면서 또 설명 안 했던 게 있으면 또 설명해 줄 거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 그건 뭐냐면, 야, 당연한 얘기지만 태풍이 적도 쪽에서 만들어졌지. 적도 쪽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남는 동네야.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태풍이 고緯도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 고緯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동네거든? 그럼 결국에는 그 남는 에너지를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서 고緯도로 이동,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태풍은.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왜냐면 적도 쪽은 에너지가 남으면 계속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계속 차가워지는데 그렇진 않잖아. 물론 여기가 덥고 여기가 차갑긴 하지만 계속 더워지고 계속 차가워지지 않는 이유는 태풍과 같은 애들이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남반구에서 태풍 일어나면 고위도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저緯도에서 고緯도잖아. 남반구는 뒤집어져 있는 것 뿐이잖아, 우리가 그림이. 그치? 그러니까 0도, 30도, 30도, 여기 북이 30도, 남이 30도. 예를 들어 남반구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이렇게 가겠지. 여기서 만들어진 애는 이렇게 가겠지. 알겠냐?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 아니냐? 여기가 남이 90도인데? 태풍은 무조건 저위도에서 고위도인 거야. 얘 저위도에서 고위도인 거고. 알겠어? 자, 이거 봐보자. 이거 설명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볼게. 자, 1번 온대저기압의 일생. 그림 가나다는 일생 중 서로 다른 시기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 물어볼 수 있다 그랬지? 자, 제일 처음이 뭐라고? 요거 다야 다. 그지? 얘처럼 아래쪽에 북태평양 기단 우리나라 주변이라면 위쪽에 오호츠크 기단 만나가지고
일종의 정체 전선 형성한다 그랬고, 그지? 그러면서 상층 공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전선이 분리가 돼서 나와 같은 모습이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다 보면 한랭 전선의 속도가 더 빨라서 나중에 온난 전선하고 겹쳐지는 폐색 전선 만들어진다 그랬지? 여기 3번이 되겠네.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면은 다, 나, 가순이 되겠다. 그지? 자, 여기서 A가 지금 뭐였어요? 요거. 요게 폐색 전선이지? 자, 요거 뭐 때문에 생긴다고? 얘네가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한랭이 빠르고 온난이 느린 속도 차이 때문에 겹쳐진 거다. 그러면 2번 A는 B와 C의 속도 차이에서 형성된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자, 3번 이동 속도는 누가 빠르다? C보다 B가 빠르다가 맞지? 한랭 전선이 더 빠른 거니까 얘도 맞는 말. 자, 전선면 부근에서 형성되는 구름의 두께. 자, C는 온난 전선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거 단면 했었지. 단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고 B쪽에서는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발달한다. 이제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는 B가 더 두꺼워야 되지? B가 더 두껍다. 맞는 말이네. 그지? 그 다음에 저기압, 자, 선생님, 저기압의 세력을 물어보면 어떨수록 세력이 강한 거다?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거라 그랬어. 야, 나를 봐봐. 나일 때는 지금 중심기압이 얼마냐면 996이거든? 근데 가일 때는 어때? 가가 이지. 가일 때는 어때? 992잖아. 누가 세력이 더 강한 거야? 가일 때가 더 강한 거다. 그지? 그럼 나보다 가일 때 약하다는 틀린 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온대적 기압의 에너지원은 뭐라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 자, 여기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잠열, 이거는 태풍의 에너지원이지? 태풍의 에너지원이니까 여기서 어쨌든 틀린 말이 되겠다.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 지상 1기도고요. 나는 ABC 중 한 지점의 1기기호다. 등압선 간격은 4 간격이다. 자, 이거 아직 우리가 1기기호 안 배웠는데, 자, 이렇게 지도상에다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야, 봐봐. 요거 뭐라고 한다고, 요거? 등압선을 그려. 자, 보통 등압선은 1000이 기준이고요, 기압이. 보통 4 간격으로 그립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럼 요 그림에서 봐봐, 얘들아. 여기가 뭐야? 여기가 1004잖아.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 전선 두 개 이렇게 여기가 온대 저기압이라는 건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지? 맞아? 야, 그럼 여기 D는 뭐야? D는? 딱 봐도 뭘 것 같냐? 준수야. D는 뭘 것 같아? 야, 여기 봐봐. 실방. 요렇게 등압선이 막혀있는 패곡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저기압 아니면 고기압인 거야. 야,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면 여기는 당연히 뭐겠니? 북태평양 고기압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아까 여기 온대저기압에 일생할 때 아래쪽에 북태평양, 위쪽에 오호츠크 얘기했었잖아. 북태평양 기단이 일종의 고기압이잖아. 대답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나중에 일기교 얘기할 텐데 내가 그 여러 가지 일기 요소들, 뭐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이런 거 관측한 장소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안에 색칠을 해. 지금 4분의 1 정도 색칠되어 있잖아. 요건 구름의 양을 넣대. 구름의 양.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작대기거든, 요거. 요 짝대기는 뭘 의미하냐면 풍향을 의미해, 풍향. 자,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을 때 풍향은 무조건 동그라미 쪽으로 불어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느 방향에서,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니네가 해보면 되는 거야. 요렇게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요렇게 불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 얘는. 그러면 지금 요 기호상에서는 풍향은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는 거야. 남서풍. 자, 그 다음에 여기 꼬랑지 있지. 자, 이것도 나중에 다 얘기할 거야. 요 꼬랑지는 풍속을 의미해, 풍속. 그래서 지금 얘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하나 그려져 있는 거는 초속 5m를 뜻합니다. 아무튼 요 일기기온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 B, C, D에서 남서풍이 부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야, 얘가 온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남서풍이 부는 지역이 어디야? 가운데 B야, B.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옆에 나의 일기기호는 B에서 관측한 거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겠지. 선생님 분명히 B가 맑고 따뜻하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 운량 구름 살짝 껴있거든? 왜 그러겠어? 준수야 왜 그러겠어? 여기 지금 회색 전선 조금 만들어졌잖아. 이제 회색 전선 만들어지면 구름이 좀 끼겠지. 당연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A 지점의 기압을 물어봤어. 야, 얘 봐봐.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니까 반대로 일로 나올수록 기압이 높아지겠지? 그럼 A가 찍혀져 있는 선을 그어보면 요거거든, 요거? 맞지? 요 선이잖아, 요 선. A가 찍혀져 있는 선 요렇게 견장하면 얘잖아. 그럼 여기가 1004니까 그 다음이 1008, 1012가 되는 거야. 4간격이라고 문제에 써 있잖아. A 지점의 기압은 얼마다? 1012 헥토파스칼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지점의 일기기호를 나타낸 거라고? 가운데 B 지점의 일기기호를 나타낸 거라 그랬고, 자 C 지점, 얘들아 온대저기압에서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거든. 공기로 따지면 요 가운데가 따뜻한 공기고 양쪽은 다 차가운 공기거든. 맞지? 지금 얘가 B 지점의 일기기호잖아. 일기기호에서 있잖아. 요게 뭘 뜻하면 기온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B 지점의 일기기호니까 B 지점이 현재 15도란 얘기거든. 그러면 A나 C는 어때야 돼? B보다 기온이 낮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C 지점의 기온은 15도보다 높다가 틀린 말이 되겠죠. X. 자, 그 다음에 D 지점은 얘봐. 야, 아까 이거 고기압이라 그랬지? 니네 고기압은 알다시피 뭐야? 중심부에 하강기류가 발달하지? 상승기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X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온대저기압 2. 자, 가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13시에 일기도를 나타낸 거고, 나는 ABC 중 한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상요소다. 야, 얘들아, 니네 요 그래프를 잘 봐야 되거든? 자, ABC 중에 어느 지점인지를 찾는 건데, 잘 봐.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어쨌든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해봐. 그러면 CBA 순으로 날씨가 변해갈 거 아니니? 근데 일단 잘 봐. 니네 내가 지난번에 전선할 때도 얘기했다면 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나 기압이 급격히 변한다 그랬거든? 그럼 요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자 여기를 기점으로 말이야 대략적으로 기온이 확 떨어지지. 그럼 누가 지나갔다는 거냐? 그렇지. 야 그러면은 지금 11시부터 15시 사이에는 한랭 전선이 통과하기 전인 거고 15시 이후로는 한랭 전선이 통과한 거잖아. 그럼 어느 지역이겠어? 야 봐봐. 내가 B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조금 있으면 한랭 전선이 나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B 지역에서 관측한 기온과 기압을 나타낸 거야. 자, 13시의 기압을 비교합시다. 자, 요거는 해봐. 저쪽 들어가 있어도 제시제. 도영아 이거 제시인데 10분 전에 와서 무슨 제시를 봐. 어? 자, 그냥 13시일 때 이거 봐봐. 요 등압선을 보면 돼. 등압선. 근데 요거까지만 오늘 할게. 야, 봐봐. 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요 선하고 요 선이 같은 기압인 거거든? 그러면 그 선보다 A는 안쪽에 있잖아. 이 기압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거보다 기압이 낮은 거야, A는. B는 그거보다 기압이 높은 거니까 13시일 때는 B가 A보다 기압이 일단 높은 거지. 이해돼? 태훈아 이해돼? 등압선이라는 게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고 그러면 안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 선보다 안쪽에 있는 A는 그 다음에 이 선보다 바깥쪽에 있는 B는 결국 B가 기압이 더 높아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돼? 야 온대저 기압 나오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 여기가 차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13시 상황일 때는 B가 기온이 더 높아야 되는 거겠지, 그지? 자,
나의 측정값을 얻은 관측수 내가 아까 어디라고? B라고, B. 자, 그 다음에 전선 부근의 강수, 비 내리는 것은, 자, 이거 우리가 배운 전선 생각하면 돼. 해봐. 요 그림에서, 야, 한랭전선이면은 무조건 한랭전선 뒤쪽에서 좁은 지역에 비가 온다 그랬고, 온난전선 기준으로는 앞쪽에서 비가 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자,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요 가운데가 따뜻한 공기고 여기가 양쪽이 다 차가운 공기니까 무조건 비는 차가운 공기 쪽에서 오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전선 부근의 강수는 차가운 기단 쪽에서 주로 나타난다가 맞는 말이 돼야 되겠지. 맞니? 맞는 말이 돼야 되겠지. 자, 뒤에 그 온대저기압 3, 4,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우리 태풍도 태풍 1, 태풍 2, 3까지가 문제가 있거든. 자, 요거는 숙제로 좀 내줘. 그러니까는 숙제로 내줄 테니까는 좀 풀어 오시고 모르는 건 질문하고 내가 풀이 해줄게 다음 시간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